안녕하세요. 회생 읽어주는 남자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월세 보증금, 즉 임차 보증금이 재산이거든요. 임차 보증금은 재산임에도 특별하게 일부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재산이니까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임차보증금이 무조건 공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임차보증금 대출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법원의 결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임차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대출받은 경우, 또 임차보증금이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차보증금이 공제되는 그 근거 조항을 설명드릴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를 보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이라고 있습니다. 383조 2항의 1호 내용을 보면요,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혹시라도 집에 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걸고 살고 있는 임차인에 한해서는 일부 금액, 그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그 금액 중 일부 금액은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법인데요. 이러한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금의 금액이 얼마 이하인가 알아보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11조를 보면 금액이 서울특별시는 1억 1천만 원, 그리고 과밀억제 권역의 경우에는 1억 원, 광역시의 경우에는 6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를 보면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금액이 얼마인가가 나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3,700만 원까지 보호가 되고 과밀억제 권역은 3,400만 원, 광역시의 경우에는 2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700만 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사례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 즉 과밀억제 권역이었는데 보증금이 1억을 넘는 상태였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밀억제 권역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이하다. 그럴 경우 3,4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보증금 1억짜리에 살고 있으면 3,400만 원을 뺀 6,600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벗어나는 1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을 걸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383조 2항 1호인데요.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딱 이렇게만 써 있어요. 이 조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억 1천 이하의 보증금을 걸었을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에서도 조금씩 결론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서는 과밀억제 권역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1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걸었을 경우에도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어느 법원에서는 공제를 안 해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님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공제를 받는 부분에 한해서는 우선은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공제를 우선 신청을 해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보증금 중 일부의 대출이 있을 경우, 즉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법원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이 많이 길어진 것 같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